예, 상제님의 이 통치 법도를 이거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동양의 역철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태고적 뿌리 문화인 신교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 대자연의 변화 법칙, 또 인간의 생사 문제, 그리고 역사와 문명의 전망의 문제, 또 생명의 뭐 본질, 삶의 목적, 모든 진리 문제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바로 이 역철학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천지의 모든 이치가 이 역에 들어 있느니라. 또 태모님께서는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알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 문명이 방황을 끝맺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도 이 동양의 역철학이다. 상제님의 통치 법칙을 탐구하는 이 역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화조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내실 때 이제 두 가지 신비를 이제 깨치라는 명을 내리셨는데, 그래서 그 명을 이제 해명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 문명인데, 그게 이제 제가 의대생 때 다음 카페 운영한 거가 있는데 그 다음 카페의 타이틀이 신비조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를 깨쳐야 되냐의 문제인데, 그게 하나는 인간 자신에 대한 신비를 푸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인간 삶의 무대이자 생명 활동의 바탕이 되는 하늘 땅, 이 천지 대자연의 신비를 규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제 본능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푸는 게 인간의 문명인데, 결국 그 현상의 신비를 탐구하면서 종교와 과학이라는 그 진리의 금자탑을 이제 쌓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일찍이 하신 말씀이 근치저신하고 원치점을 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주의 신비의 전 면모인 하나님의 오묘한 그 존재 섭리를 가까이서 내 몸에서 찾고, 멀리서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주가 되는 인간과 객이 되는 우주 자연을 동시에 이제 간파하라는, 그리고 그 간파의 도구로서 종교와 과학이 이제 양대 산맥으로 존재를 하는 건데요. 우리 뇌가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좌뇌는 과학이고 우뇌가 이제 종교라면 그 좌우뇌를 이어주는 뇌교가 있거든요. 그게 앞서서 말씀하신 역철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그 대자연의 법칙을 밝힌 건데, 음양의 채용 관계로서 이제 진리 이법을 깨친 거죠. 그래서 종교가 뿌리라면 이 과학은 줄기로 뻗어낸 건데, 궁극의 인간 문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 역철학의 세계까지 꿰뚫어야 되는 건데, 그 역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동방 그 태고 황금 시절에 신교 문화에서 나왔다. 그래서 뭐 12지지가 태고 시절의 도술이라는 말씀을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입법을 밝힌 역철학 세계까지 들어가야 지금 우리 문명에 잡다하게 벌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로 통일돼서 결국 한 뿌리에서 하나로 귀결되는 일시일종의 어떤 후련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상디님이 주관하시는 우주 만유의 운행 원리가 생장 염장이고, 또 이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가 역철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역철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예, 역철학의 역은 이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이라는 글자가 해와 달의 변화를 형상해서 만든 글자고요. 그래서 그 해와 달의 변화, 그래서 역철학은 변화의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은 크게 주역과 정역으로 나뉘는데요. 그 뿌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교 문화의 그 천부경입니다. 천부경. 그래서 천부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도와 낙서를 바탕으로 성립되어서 지금까지 면면이 이렇게 내려와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 천부경은 지금부터 9,000년 전 이제 우리 선조들이 이 자연의 수를 가지고서 만유의 존재와 변화 원리를 설명한 그런 최초의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81자의 짧은 글로 되어 있지만 대자연의 변화 법칙, 또 상제님의 우주 통치 법칙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아주 심오하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천제를 올린 이후에 이 천부경을 강독하고 깨달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는 그런 문화를 이어왔고요. 그렇게 하다가 한 3,000여 년이 지난 후에 배달 시대에 들어와서 태극기를 그린 태호복희씨께서 이 천부경을 활연 관통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계시를 받아서 하도라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도를 그림으로 인해서 인류가 문명을 열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도식화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 복기 8개를 완성을 해주시죠. 그래서 천부경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숫자들을 우주 공간, 내 방위의 공간에 재배치를 해서 이 만물의 변화 질서를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음양, 이진법 이런 체계가 나와서 이것을 문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온 복기 8개가 이 역철학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테오 복키시를 인문의 시조다, 인류 문명의 시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0여 년이 지난 후에 고조선의 당군왕검께서 이제 낙서를 그리시고, 거기에서 그 낙서를 바탕으로 주나라를 창업한 문왕이 문왕 8개를 그리고, 그리고 공자님 때 와서 이것이 집대성이 되어서 주역이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19세기 말에 김일부 대성사가 나오셔가지고 이 주역의 꿈을 이루는, 주역을 완성시키는 정역을 이렇게 완성을 해서 역철학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역철학의 전체적인 요 흐름이 있는데, 이 이제 수천 년 동안 그 인간 탐구의 노력이 축적이 되어서 이 대자연과 인간의 변화 법칙, 또 상제님의 그 천지 인간 농사의 목적까지 이렇게 밝혀 놓게 되는 이 역철학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주도한 큰 대업적이다. 그게 역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제님의 우주 통치 법도를 밝힌 역철학이 천부경과 하도 낙서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참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어서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수학자 그 프랭크 스웨츠라는 사람이 낙서의 유산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참 전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낙서의 유래랑 낙서가 서양 문명사에 끼친 영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방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중학교 교과서에도 마방진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게 낙서에서 마방진이 결국 간 거죠. 그러니까 동서양 왕래 아랍인들을 통해서 동양의 이 역철학 하도 낙서 문화가 간 건데, 그 낙서와 함께 이제 하도가 음양짝으로, 낙서는 이제 상극틀이라면 하도가 상생의 틀, 그게 순과 역을 같이 이제 압축되어 있는 거라서 1+1으로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 그걸 밝힌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오 복키 씨가 밝혀낸 그 틀인데요. 그 지금 우리가 뭐 스마트폰 세상이고 컴퓨터로 모든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그 디지털 문명의 바탕이 이진법입니다. 이진법이라고 하는 건 음을 상징하는 영하고 양을 상징한 일을 가지고 수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진법의 3은 이진법으로는 11인 거예요. 2가 꽉 찬 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 음양 원리에 기초하는 그 이진법은 누가 만든 거냐면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이프니츠가 이 이진법을 고안해낸 다음에 그 당시 중국 선교사인 부배랑 이제 서신으로 소통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64개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된 이후에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자신이 개발한 이진법하고 그 음양의 바탕을 64개가 너무 상통한다는 거에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이진법이, 그리고 64개의 체계가 수학의 새로운 광명을 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동양 우주론의 신무함에 눈을 뜬 이 라이프니츠가 복키시에 대해서 묘사한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라는 책. 제목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동양의 우리 한국이 만든 그 유럽의 근대라고 원래 정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이자 동양 과학의 창립자이다. 이 역의 그림은 현존하는 과학의 최고 기념물이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테오 복키 그 천왕님에 대해서 가장 확고한 어떤 예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서 끝나면 소름이 덜 끼치는데, 우리 의학으로 넘어오면은, 우리 의학에서 결국 유전자를 다 까봤더니 인간 유전자물을 담고 있는 유전자의 구조가 이중나선이다. 음양으로 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유전자를 구성하는 염기 서열이 64가지로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서양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게 결국 우리의 음양론과 64개. 그 테오 복키 씨 천부경에 기원한 그 모든 동양 문화의 역철학 기반을 뒀다는 거고요. 그래서 테오 복키 씨야말로
전 인류, 지구촌 인류 문명의 원조상이고 동서 문명의 뿌리 되는 대성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첨단 문명의 그 원조라고. 우리가 뭐 어디 맛집에 원조 따지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스마트 문명의 원조의 태호 복귀씨가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위대한 영감의 그 기록물이 하도와 낙서인데 이게 고대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황실에서 받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보관하는 장소를 일러서 하도의 도와 낙서의 서를 합쳐서 도서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학마다 있는 도서관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역사를 잃어버린 우리 한국인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도서관을 그렇게 가면서도 그 근원이 되는 그 조상님인 태호 복희 씨와 하도 낙서의 그 심오함에 대해서는 일도 모른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현대 과학 문명의 뿌리에 하도와 낙서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